서울 시내 대형 병원 복도는 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최미영은 30분 늦은 교대 시간에 허겁지겁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뛰어들었죠. 숨을 고르며 유니폼을 정리하는데 주임 간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또 지각이네요. 최 간호사. 이번 달에만 세 번째예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나오겠습니다. 그녀의 26년 인생은 항상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간호사가 된 지금도 생활은 빠듯했고 직장에선 늘 긴장의 연속이었죠. 오늘 삼병동에 새 환자 들어왔어. 무연고 노인이라 신경 써서 봐야 할 거야. 동료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삼병동은 병원에서 가장 기피하는 곳이었어요. VIP 병동이나 특실과는 달리 일반 환자들,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으로 겨우 병원비를 충당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암묵적으로 관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미영은 차트를 받아들고 삼병동으로 향했어요. 78세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마른 어깨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의 할머니. 저는 오늘부터 할머니를 담당할 최미영 간호사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맑은 눈동자가 미영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영은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어요.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혈압 체크 좀 해드릴게요. 박영의 할머니는 대답 없이 팔을 내밀었죠. 팔목은 너무 말라 있었고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혈압계를 감았어요.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어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차트를 확인했어요. 폐렴과 영양실조, 그리고 무연고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가족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자신도 할머니 한 분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에 이 노인의 외로움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라면 빠르게 필요한 처치만 하고 나갔겠지만 미영은 조금 더 오래 병실에 머물렀어요. 할머니, 저녁 식사는 6시에 나올 거예요. 제가 다시 올게요. 미영이 나가려는 순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단 한마디였지만 미영은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의사는 미영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 삼병동 환자들은 필요한 처치만 하고 나오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모든 환자는 존중받아야 해. 그날 이후로 미영은 매일 조금씩 박영의 할머니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30분이라도 더 할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묵묵부답이던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미영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복도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병원 특유의 정적이 감돌았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미영이 살며시 병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검은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할머니 곁에 앉았죠. 제가 오늘 퇴근길에 군고구마를 샀어요.
할머니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미영은 작은 종이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고구마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어요.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언제 먹고 싶다고 했더라? 사흘 전이요. 할머니가 어릴 때 겨울이면 항상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박영의 할머니는 천천히 고구마를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내 아들도 고구마를 참 좋아했거든. 그것은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순간이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계신가요? 모르지.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어. 내 평생 후회야. 그날 밤 박영의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사모님이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아들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아들이 8살 되던 해 놀이공원에 갔다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찾고 돈도 많이 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남편은 그 충격에 술을 마시다가 간경화로 죽었고 시댁에서는 나를 내쫓았지.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미영은 할머니의 주름진 마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미영에게는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사셨어요? 그렇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으니 죽을 수도 없었어. 아들을 찾는 게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도 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을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미영과 박영의 할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필요한 처치만 하고 나갈 때 미영은 항상 조금 더 머물렀어요. 때로는 야간 근무 중에 할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간호사 휴게실에서는 미영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영, 그 무연고 환자한테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야? 병원 규정상 문제될 수도 있어. 주임 간호사의 말이었어요. 미영은 대답했습니다. 환자는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임 간호사의 표정은 싸늘했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현실은 다르다는 걸 알잖아. VIP 병동 환자들이 우리 병원 수익의 70%를 차지해. 그런 무연고 환자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VIP 병동 환자 관리에 신경 써.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도 미영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 병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병원장인 박진수 원장이 직접 회진을 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평소 삼병동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미영은 서둘러 병실을 정리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최 간호사, 오늘 특별한 일이 있나 봐요. 원장님이 직접 회진을 돈대요. 동료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VIP 병실이 부족해서 병동 재조정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마 삼병동 일부를 VIP 병실로 바꾸려나 봐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입원해 있는 일반 환자들, 특히 장기 입원 중인 환자들이 조기 퇴원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박영의 할머니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원장님 일행이 삼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박진수 원장은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의사였어요. 대학병원 출신으로 이 병원을 인수한 지 5년 만에 서울 시내에 손꼽히는 대형 병원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삼병동 상황 보고해 주세요. 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임 간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재 삼병동에는 28명의 환자가 입원 중입니다. 그중 15명은 일주일 내로 퇴원 가능한 상태고 나머지는 장기 입원 환자들입니다. 장기 입원 환자 중 의료보험만으로 병원비를 내는 환자는 몇 명입니까? 10명 정도 됩니다, 원장님. 박진수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재평가해서 가능한 한 빨리 퇴원 조치하세요. 다음 달부터 삼병동 절반을 VIP 병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박영의 할머니도 곧 퇴원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폐렴은 호전되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회진이 끝나고 미영은 서둘러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내가 곧 퇴원해야 한다면서? 미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어. 괜찮아. 이제 몸도 좀 나아졌으니 가야지. 하지만 미영은 할머니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에게 병원 퇴원은 거리로 나가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미영은 주임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입원해 계셔야 해요. 주임 간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지시야.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영은 포기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도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미영은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작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내 보물이야. 아들 사진. 미영은 할머니 곁에 앉아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작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박영의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죠. 할머니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몇 살일까요? 52이겠지. 내가 26에 낳았으니. 미영은 문득 원장님 나이가 50 초반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원장님과 닮은 점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사진첩을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 소년의 눈매와 미소는 분명 박진수 원장과 닮아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미영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을 잃어버린 놀이공원 이름이 뭐였어요? 드림랜드였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영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원장님과 할머니가 모자지간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진이 둘을 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내일 원장님이 회진 올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왜? 그냥 직감이에요.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박영의 할머니와 박진수 원장은 서로를 찾고 있던 모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을 정리하고
낡은 사진첩을 할머니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눈에 잘 띄게 올려두었어요. 할머니, 오늘 원장님이 회진 오시면 이 사진첩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약속했습니다. 알았어, 미영아. 1시간 후 박진수 원장이 삼병동 회진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원장님 일행을 따라다니며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마침내 박영애 할머니의 병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원장과 의사들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미영은 의도적으로 할머니의 침대 쪽으로 먼저 가서 탁자 위의 사진첩을 조금 더 눈에 띄게 정리했어요. 박영애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선생님. 하지만 아직 기침이 조금.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박진수 원장의 시선이 탁자 위 사진첩에 머물렀습니다. 미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기, 그 사진첩은 뭡니까? 원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영애 할머니는 미영을 한번 바라본 후 대답했어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어릴 때 잃어버렸지만 항상 곁에 두고 있어요. 원장은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28회 전에 드림랜드에서 잃어버렸어요. 원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어요. 미영은 그 순간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원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영애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드림랜드. 저도 그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28회 전에요. 병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이 목걸이 기억나세요? 원장이 셔츠 안에서 작은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반달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박영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네. 내가 아들에게 3번째 생일 선물로 준 거야. 반쪽은 내가 갖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반달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어요. 2개를 맞추면 완벽한 달 모양이 되는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2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직감과 용기가 28회 동안 헤어져 있던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미영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특별회의를 소집했대요. VIP 병동 확장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미영은 의아했어요. 어제만 해도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원장님과 박영애 할머니 사이에 그 감동적인 상봉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병동에 도착하자 주임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 스케줄이 변경됐어요. 오늘부터 당분간 박영애 환자만 집중적으로 봐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주임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박영애 환자를 VIP 대우하라고. 미영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퇴원 대상이었던 박영의 할머니가 갑자기 VIP가 되었다니 서둘러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실은 꽃바구니로 가득했고 원장님이 직접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영 씨, 들어오세요. 박진수 원장이 미영을 보자 말했습니다. 미영은 긴장한 채로 병실에 들어섰어요. 박영의 할머니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아, 이게 다 꿈인 것 같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간호사, 당신 덕분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사진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확실히 저희는 모자 관계입니다. 박영의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을 찾았어. 드디어. 미영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그 사진과 목걸이,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입양되어 새로운 가족 속에서 자랐지만 항상 제 과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원장이 설명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영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맸지.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어.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최 간호사,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너무 수익만 중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죠. 미영은 놀랐습니다. 병원장의 이런 고백은 예상치 못했어요. 오늘 아침 특별회의에서 VIP 병동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반 환자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에요. 미영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서 많은 환자들의 삶도 함께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십니다, 원장님. 이 모든 변화는 미영 씨 덕분입니다. 어제 미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소중한 분을 그냥 보내버릴 뻔했어요. 미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직감을 따랐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런 직감과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병원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특실로 옮겨졌고 병원의 운영 방식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원장은 할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을 많이 만들었고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할머니가 어느 날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그저 그 운명을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그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미영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과 용기를 갖고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특실로 옮겨졌고 미영은 그녀의 전담 간호사로 배정됐어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원장님의 어머니를 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퍼졌고 모두가 미영을 주목했습니다. 최 간호사,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동료들이 물었죠.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환자를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주임 간호사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미영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런 태도,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박 원장의 어머니를 돌보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달라진 대우였으니까요. 어느 오후 미영이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에서 나오는데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최 간호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긴장했어요. 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미영 씨. 원장이 미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미영에게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미영 씨를 위한 특별 장학금입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서요? 미영은 놀랐습니다. 박영의 할머니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원장이 알고 있다니 의외였어요. 네. 언젠가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받아주세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니에요. 미영 씨 같은 간호사가 더 성장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미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원장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병동으로 돌아오자 주임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무슨 이야기했어? 미영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임 간호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운도 참 좋구나. 그저 운이 좋아서 원장님 어머니를 담당했을 뿐인데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임 간호사의 말은 어느 정도 맞았어요.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인간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미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든 환자가 같은 대우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주임 간호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현실을 모르는군.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그날 저녁 미영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특실로 옮겨진 병실은 일반 병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까지. 한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이렇게 대우도 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미영아, 왔구나. 박영의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꿈만 같아. 이렇게 좋은 꿈이라면 다시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미영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이 눈에 띄었어요. 이 화분은 뭐예요? 진수가 가져다 준 거야. 내가 예전에 집에서 키우던 것과 똑같은 식물이래.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미영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을 뿐이지. 할머니가 미영의 말을 끊었어요. 내가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진수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밝았어요. 어머니,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좋아, 아들. 내가 자주 와서 더 좋구나.
박 원장은 미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간호사, 잠시 복도로 나와주시겠어요? 미영은 긴장한 채로 원장을 따라 나갔어요. 복도에 서자 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내일부터 병원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됐어요. 무슨 변화인가요? 우선 VIP 병동 확장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환자 대우 정책도 바꿀 예정이에요. 앞으로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영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병원이 환자를 단순히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 라운지에는 원장의 특별 지시사항이 붙어 있었어요. 모든 환자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병원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공지를 읽었습니다.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일부는 환영하는 표정을 지었죠. 미영이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주임 간호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최 간호사, 원장님께서 이번 정책 변화에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셨어요. 미영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나도 알아요. 당신이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죠. 그저 모든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했을 뿐. 주임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예전에는 당신처럼 생각했었어요. 미영은 놀랐습니다. 항상 차갑고 실용적이기만 했던 주임 간호사의 고백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현실에 타협하다 보니 초심을 잃었네요. 환자보다 병원 경영과 효율성을 우선시하게 됐죠. 주임 간호사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미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쨌든 오늘부터 당신은 삼병동 담당이 아니라 전체 간호 교육 담당으로 발령받았어요. 원장님 지시예요. 다른 간호사들에게 당신의 환자 대하는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미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짧고 가르칠 만한 위치가, 경력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 준비해 두세요. 그날 오후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박진수 원장이 직접 새로운 병원 운영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미영도 앞자리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지난 5년간 우리 병원은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의료기관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죠. 원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만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미영 간호사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됐어요. 병원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돕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미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불편했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은 모든 환자는 VIP라는 원칙하에 운영될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경영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돈으로만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이제 간호교육 담당자로서 신입 간호사들에게 환자 케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역할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은 박영의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박영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따라 하늘이 더 파랗구나. 미영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어요. 봄 기운이 느껴지는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내 인생의 은인이야. 알고 있니? 미영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이 아니었으니까.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퇴원하시면 진수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구나. 아들과 함께 살게 될 거야. 미영은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어요. 미영아, 너는 어떤 꿈이 있니? 저요? 글쎄요. 더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꼭 그렇게 될 거야. 넌 이미 훌륭한 간호사잖아. 그때 정원 입구에서 박진수 원장이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미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궁금한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 환자 중심 케어 센터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미영 씨가 그 센터의 수석 간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영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중책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경험은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미영 씨가 가진 환자를 향한 진심이 우리 병원에 더 필요해요. 박영의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받아들이렴, 미영아,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임 간호사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주임 간호사는 최근 들어 조금씩 태도가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영과의 관계는 불편했어요. 병원 내부 감사 결과 주임 간호사가 지난 2년간 VIP 환자들에게서 별도의 사례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침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임 간호사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전 병원 체제에서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행을 모두 뿌리 뽑을 겁니다. 1년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 중심 케어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미영은 센터의 수석 간호사로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센터 개원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작은 행사가 열렸고 박진수 원장이 직접 축사를 했습니다. 1년 전 우리 병원은 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던 병원에서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영은 청중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1년간의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미영 간호사,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미영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 씨는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우리 병원 전체를 변화시켰죠. 미영은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박영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우리 미영이가 큰 자리에 섰으니 내가 안 올 수 있겠니? 박영의 할머니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보조기만 있으면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영과 박영의 할머니 그리고 박진수 원장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그날 병원에 실려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박영의 할머니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박진수 원장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를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을 변화시켜 주셔서도요. 박영의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지? 미영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그 말은 단순히 할머니에 대한 대답만은 아니었어요. 미영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영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존중받는 간호사가 되었고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 겨울의 따뜻한 손길이 가져온 새로운 봄날이었습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미영과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찾아 헤매던 아들을 만나고 자신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미영이라는 한 간호사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내가 내 손을 잡아주었기에 나는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이제는 모두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